두부로 만드는 비건 너겟, 그리고 비지와 감자를 사용해서 만드는 비건 크로켓을 준비했습니다. 강사님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국제그린 레메디 푸드 연구소의 최선우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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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연구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비건 요리, 그다음에 생채식이라고 하는 로푸드, 그거를 이제 교육을 하고 또 메뉴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그렇게 레시피들을 연구를 하고 특히 이제 아시안 요리, 비건 요리들을 좀 연구를 좀 중점으로 하는 그런 곳입니다. 아, 네, 좋네요. 네, 그럼 바로 강의 보여주실까요? 네네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 뭐 비건이신 분들이나 비건 아니신 분들 뭐 다 이렇게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저희가 보통 고로케, 그러니까 크로켓이라는 거죠. 원래 뭐 고로케는 약간 일본 발음인데 그 고로케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막 크림이라던가 우유라던가 그다음에 튀김옷에 막 달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크로켓이랑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너겟 하면은 당연히 이제 그런 고기, 특히 뭐 닭고기 이런 걸 좀 사용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런 닭고기들을 뭐 사용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그 맛을 내면서도 단백질을 아주 양질의 단백질이죠. 네, 깨끗한 단백질을 섭취하실 수 있는 너겟. 이렇게 해서 오늘 두 가지. 근데 두 가지가 다 약간 이제 튀겨야 되는 건데 튀기면은 또 되게 부담되시잖아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튀기지 않고도 튀긴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리고 왜 그게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제 너겟을 먼저 해볼게요. 네, 제가 이쪽 오른쪽에 있는 요게 너겟 재료고, 아이고 요게 여기 와 있네. 너겟 재료이고, 아니구나, 맞구나. 네. 그리고 보시면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너겟의 주 재료, 고기를 대신하는 재료가 될 것이 이게 뭐냐면 두부인데요. 잘 보이시나요? 약간 두부가 이상하지 않나요?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고 또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결이 막 생기고 이렇게 돼요. 이게 바로 저희가 노리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두부를요,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꽝꽝 얼리셔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보통 두부 한 모가 한 300g이 넘어요. 보통 우리 한 모라고 이렇게 사면은 이게 뭐 보통 300g 넘고 어떤 건 뭐 좀 작으면 150g짜리도 있는데 저희가 오늘은 200g짜리를 사용을 해요. 네, 한 모를 조금 잘라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수분의 양을 갖다가 조절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때 보통 저희가 이 200g짜리를 갖다가 이렇게 얼린 다음에 해동을 하면 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무거운 걸로 이렇게 넣고 하룻밤 이렇게 물을 넣거나 해서 무거운 걸로 이렇게 눌러놔. 아니면 뭐 무거운 도마 같은 걸로 눌러놓으면은 물이 자연스럽게 빠지는데 그게 빠지고 나면은 좋은 식감까지 빠지게 되면 한 120g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200g짜리가 80g 정도의 물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그냥 딱 식감이 딱 좋은? 근데 이거는 개인 취향이에요. 그래서 더 빼갖고 난 퍽퍽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더 빼셔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보시면 아직도 짜면은 물이 약간 나와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촉촉한 거를 조금은 유지를 하면서 하려고 저는 이 정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0g이 120g이 될 때까지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언두부가 되게 중요하고요. 언두부는 적어도 하루 이상은 얼려야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부를 사놓다가 오히려 좋아요. 다 얼려두세요. 그냥 사가지고. 네, 그래서 얼려뒀다가 하실 때마다 해동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재료는 저희가 여기다가 얘가 반죽을 할 때 좀 끈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빵가루와 전분을 넣게 돼요. 네, 그래서 빵가루하고 전분을 넣게 되는데 빵가루가 여기가 있네요. 네, 그래서 빵가루와 전분을 넣게 되는데 한 요 정도가 필요합니다. 네, 한 2큰술 정도 되는데 1큰술이나 2큰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 수분 양에 따라서 조절을 하는데 거기 뭐 레시피에 아마 한 수저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1큰술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이걸 다 넣는 게 아니라 봐가면서, 그러니까 너무 물기가 없다고 하면은 더 많이 넣으셔도 돼요. 2큰술 넣으셔도 돼요. 3큰술 넣으셔도 돼요. 그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퍽퍽한 정도로 갖다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될 때까지 넣으면 좋나 하는데 물보다는 당연히 같은 계열의 두유를 넣으면 더 고소함이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약간 그런 텁텁함이나 이런 것을 갖다 액센트를 줄 수 있는 레몬즙을 넣을게요. 식초도 돼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솔직히 식초는 너무 강한 그 산이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드럽게 이 산을 갖다가 산미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레몬즙 같은 게 좋고 또 가끔 레몬즙이 없는데 그러면은 라임즙 괜찮을까요? 이런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라임즙은요. 라임 자체가 굉장히 향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향 풍미를 갖다 해칠 수가 있어요. 근데 레몬은 굉장히 온화한 아이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레몬즙을 사용하시고 만약에 레몬즙이 없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그 곡물 식초죠. 현미 식초라든가 이런 거. 사과 식초 이런 것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것도 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물에 조금 희석을 해 갖고서는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여기 뭐 양파 파우더, 그다음에 갈릭 파우더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저는 다 여기 지금 후추랑 해가지고 이 향신료가 될 만한 것들을 그냥 다 섞어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갈릭 파우더나 양파 파우더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마늘 파우더 이런 거를 사실 때 잘 보셔야 돼요. 100%를 사셔야지 뒤에 성분을 보면 가끔 다른 곡물이 밀가루가 섞여 있거나 메밀가루가 섞여 있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게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약간 싸다 싶으면 의심을 좀 해보셔야 돼요. 뒤에 보시면은 그 100%가 아니라 다른 것이 같이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을 하셔서 구매를 하셔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 저는 모든 걸 다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취향껏 넣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마 그냥 적당량 이렇게 넣었을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좋아하는 대로 많이 가감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얘는 여기에 넣는 전분 따로 있고요. 네. 그리고 얘는 또 맨 마지막에 옷을 입혀야지 이제 튀겨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옷을 입히는 거용 전분을 또 따로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뭐 그 재료 설명은 굉장히 길었지만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네. 대신 얘를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겠지만 얘도 냉동 미리 해두면은 아주 금방금방 꺼내서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식재료예요. 그래서 얘를 아까 저는 물기 조금 더 짜볼게요. 두유를 더 많이 넣고 싶어서 두유를 더 많이 넣으면요 사실 조금 더 고소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뭔가를 막 말씀하셔도 못 볼 수도 있는데 나중에 또 질문 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만약에 놓치면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 보울에다가 이걸 넣고요. 네, 그다음에 좀 이렇게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뭐 푸드 프로세서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손으로 으깨주면은 다 이렇게 으깨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으깨줘요. 그냥 두부 으깬 거하고 얼린 두부 녹여서 으깬 거하고는 달라요.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 결. 네. 너겟을 딱 이렇게 물었을 때 뭔가 결이 딱 살아있는 그걸 갖다가 표현을 하려면 반드시 해동을 해서 쓰셔야 되고 급할 때는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두부 쓰셔야죠. 네. 근데 이런 거를 좀 느끼기는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없어요. 여기에 일단 향신료를 넣는데 네, 저에겐 적당량이 이만큼입니다. 아마 한 작은 반 수저씩 넣은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후추 좋아하시면 후추 더 넣으시면 되고. 네. 그리고 여러분이 이 향신료를 넣는 이유가 있는데 이건 뭐냐, 뭘 원하는 거냐. 우리가 사실 고기 맛을 느끼는 게요. 고기 맛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 고기 풍미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어떤 양념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갈비 양념이다, 뭐 무슨 돼지 불백이다, 뭐다 이런 양념들을 그냥 다른 곳에다가 넣어갖고 볶아도 이거 뭔가 그 맛이 나, 돼지 불고기 뭐 맛이 나, 돼지 불백리 맛이 나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 너겟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은 안 넣었지만 여러분들이 또 여기다 옵션으로 더 가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넉맥이라고 혹시 아세요? 여러분 아마 요즘은 슈퍼에 가면은 웬만한 향신료가 다 있어요. 그래갖고 나는 약간 이탈리안풍의 그런 고기 향을 느끼고 싶어 그러면은 이탈리안 허브 믹스라고 아예 팔아요. 그래서 뭐 세이지라던가 바질이라던가 이탈리아에서 되게 자주 쓰는 그런 허브들을 믹스해 놓은 게 파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넣으셔도 향신료로 더 넣으셔도 되고요. 넉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맥땡날드 있잖아요. 거기에서 파는 너겟 맛이 나게 하려면 넉맥을 조금 더 많이 넣어주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그런 방향의 향신료를 넣어주면 감쪽같이 그 고기 맛이 납니다. 네, 그게 뭐냐? 우리 뇌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필요 없습니다. 네, 정말 이런 걸로도 충분히 그런 거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 해놨는데 전 보니까 여러분이 이게 조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얘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반죽이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너겟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넣는 게 전분가루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먼저 넣어주세요. 두유 먼저 넣지 마시고요. 두유랑 이 액체 있죠? 지금 레몬즙, 그다음에 두유가 있는데 이거 먼저 넣지 마시고 얘를 먼저 좀 넣으세요. 넣어서 보고 전 좀 많이 넣어볼게요. 넣고 그다음에 이제 빵가루는 그런 반죽을 잘 되게 하는 역할도 있지만 이게 효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왜 빵에서 느껴지는 그 발효향 있죠. 그게 또 너무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넣으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합니다. 아마 한 4큰술, 3큰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한 5큰술, 6큰술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정도만 일단 넣을게요. 넣고 보면은 자 아까보다 더 심각하게 안 뭉쳐지게 됐어요. 자 이럴 때 이제 두유를 넣는 겁니다. 두유를 넣어서 네 벌써 지금 전분이랑 빵가루 때문에 어느 정도 반죽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보실게요. 손으로 딱 이거 중요합니다. 똑같이 반죽해줘요. 이미 반죽이 다 됐고 지금 여러분은 느끼실 수 없지만 이 풍미가 아주 벌써 그냥 맛있어요. 네, 그냥 벌써 배가 부른 것 같아요. 이것만 맡아도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아주 딱 더 이상 두유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더 넣으면 또 풀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 상큼함을 더해줄 이게 한 큰술인데 이거 다 드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정도 양이면은. 근데 나는 시큼한 거 좋아. 그러면 더 넣으시죠. 그럼 만약에 더 넣으면 얘가 질어져요. 그러면 큰일 나요? 아니요. 그러면 전분 더 넣으세요. 빵가루 더 넣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춰서 하는 거지 레시피라고 하는 거는 이상이 정해진 건 없어요. 네, 저게 정답이 아니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감각만 한번 볼게요. 아주 다 됐고요. 네, 요 정도에서 깔끔하게 됐는데 자, 한번 해봐서 반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 한 주먹으로 했을 때 한 주먹 조금 안 되게끔 되면 가장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나는 그냥 빈대떡처럼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럼 그렇게 빚으세요. 네, 안 말립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랗게 먼저 해주세요.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약간 살짝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것도요. 나는 좀 촉촉한 거가 좋아. 그러면은 약간 또 이렇게 이 정도로 통통하게 이게 되게 통통한 거 이 정도면. 그래서 이렇게 통통하게 하시든가 아니면 나는 약간 크리스피한 게 좋아. 아주 그냥 바삭바삭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얘를 조금 더 눌러주세요. 그래서 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아시겠지만 두분이 뭐니 여기 지금 안 익은 게 없어요. 네. 많이 익히는 게 아니라 이 너겟을 이제 뭐 굽거나 튀기는 것의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겉에만 익으면 돼요, 얘는. 그래서 안에까지 그냥 살짝 따뜻해지면 되는 거예요. 얘를 뭐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이제 오늘 도시락 나가는 것 같은 경우 저희는 튀겼어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굽고 있을 수가 없어요. 대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량일 때는 아예 그냥 튀기는 게 편하고 이제 이렇게 집에서 조금씩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보실까요? 타원형으로 됐어요. 네, 이게 제가 손이 하얀색 장갑이라 안 보이는데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두께 너겟까지. 네, 너겟 모양. 너겟은 요즘 뭐 별의별 모양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할 때요, 우리 자녀분들이랑 만약에 할 때에는 왜 틀 있죠, 이거. 이렇게 쿠키 틀 같은 거. 요즘 보면은 왜 뭐 너겟도 뭐 공룡 모양도 나오고 뭐 파트 모양도 나오고 난리가 났던데 쿠키 커터를 이용해서 하면은 정말 우리 자녀분들도 정말 너무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한 뭐 6개에서 8개. 근데 저는 약간 크게 했기 때문에 한 6개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저기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일단은 8개면 한 2분이서 반찬으로 먹을 수 있는 정도? 대식 가면 뭐 혼자 다 드시겠지만 네. 오늘 그렇게도 있으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다 빚고 있으면 또 시간이 좀 걸리니까 오늘 한 보기 좋게 한 3개 정도만 하고 네. 여러분한테 또 보여드릴게요. 이건 좀 놔둘게요. 놔두고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거 하실 때 저기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막 지글지글 갈라지잖아요. 괜찮기는 한데 이러면 부서질 염려가 있기는 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좀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 하실 때 눈치채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걸 한번 공기를 뺀다는 생각으로 한번 푹 눌러줘요. 그럼 정말 공기가 빠지거든요. 그래서 공기를 뺀다는 생각으로 한번 푹 눌러주시면 돼요. 시간이 많을 때는. 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이런 뭐 갈라지는 거 현상 없이 잘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쪽 작게 됐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제가 접시를 좀 준비하겠습니다. 넓은 접시에다가 쟁반이나 에다가 이제 전분가루를 좀 넣어주고요. 전분에다가 묻혀주시면 돼요. 뭐 여기다 이렇게 넣어갖고 해셔도 돼요. 예, 하셔도 되는데 이제 여러 개를 할 때는 또 힘드니까 이걸 좀 펼쳐 놓으시고 얘를 놓고 좀 약간 앞뒤로만 뭐 옆에 여기를 막 하려고 이렇게 노력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실 필요 없고요. 어차피 이렇게 하고 앞뒤로 이걸 묻혀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톡톡톡톡 해주게 되면 옆에도 다 자연스럽게 묻게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너겟 이거를 만들고서는 촉촉할 때 바로 해야지 이것도 또 나중에 좀 놔뒀다가 상온에 놔뒀 다음에 또 얘가 물기가 없어갖고 이걸 아무리 해도 잘 안 붙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땐 뭐다? 두유에 한번 찍으세요. 네, 두유에 한번 찍었다가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넣으면 다 붙어요. 그러니까 튀김옷이 붙도록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달걀 뭐 물 이런 걸 묻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튀길 때요. 달걀물을 묻히는 거는 고수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달걀물 때문에 얘가 질퍽질퍽해지고 눅눅해지고 하는 원인이 돼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달걀을 갖다 좋아하시는 분이라도 튀김을 바삭하게 먹고 싶다 하고 하면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거를. 네, 그것 때문에 튀김옷이 막 질퍽질퍽 이상해지는 거예요. 바삭바삭하게 안 되고. 잘 튀기면은 괜찮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3개를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이거 좀 여기다 놓을게요. 자, 3개를 완성을 했고요. 요거를 튀기기 전에 이제 이렇게 해서 요거는 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랑 좀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만든 거는요. 좀 놔둘게요. 놔두고요. 여기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를 만들어 볼 텐데 손만 잠깐 털게요. 자, 아이고 여기 난리가 났습니다. 네, 당연한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크로킷이 원래 크로킷이죠. 근데 그게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거기서 막 잘 되면서 갑자기 일본식으로 고로케, 그러니까 발음이 안 되시니까 이제 고로케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도 그냥 그대로 고로케라고 들어왔는데 뭐 옳다 그르다의 판단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고로케라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뭐 다 모든 걸 떠나서 의사소통이 간편한 고로케로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들어가는 재료들인데요. 좀 되게 많아 보이죠? 네, 여기에 보시면은 일단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저희가 그냥 고로케가 아니라 비지 고로케잖아요. 그래갖고 비지를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비지도요. 요즘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즘은 막 그 대형마트나 이런 데 가도 비지가 팔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찌개에 넣는 용 비지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걸 사다가 짜면은 정말 요만큼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근처에 청국장집이나 두부집이나 막 순두부집이나 이런 집이 있으면은 왜 주시잖아요, 공짜로.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얻어서 쓰시든가. 그게 안 된다 그러시면은 냉동으로 된 게 온라인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엄청 한 3kg에 3,000원인가 뭐 4,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진짜 그건 비지죠. 예, 콩이나 뭐 두부나 이런 걸 만들고 남은 비지인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럼 비지가 뭐 단백질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으며 뭐 두부나 콩에 비해서 그러면은 뭐 좀 영양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네, 물론 팍 떨어지지는 않지만 조금 떨어지기는 해요. 당연하죠. 네, 이건 메인이 아니니까. 하지만 두부와 콩이나 이런 걸 콩이 아니라 두부라던가 이런 가공을 해서 먹는 콩국수나 이런 거에 없는 게 뭐죠?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해서 먹나요? 이게 지금 뭐죠? 섬유예요. 섬유소를 다 빼놓고 먹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훨씬 영양 균형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다이어트에도. 왜냐하면 섬유소가 이제 뭐 변비 이런 거에도 아주 좋은 거 아시겠죠?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굉장히 풍부하죠. 그래서 이게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 저는 보슬보슬해요. 그래서 거기서 구매를 했지만 그것도 갖고 오면은 조금 질퍽질퍽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손으로 막 짜도 돼요. 짜도 되고 아니면 면보라던가 이런 거에다가 짜가지고 이렇게 포슬포슬하게 조금 준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원래는 감자가 들어가죠. 네, 감자가 들어가는데 양은요. 뭐 이거 몇 그램에 몇 그램 이게 아니라요. 우리가 만들고 싶은 양 얘를 먼저 기준을 정하세요. 그리고 감자는 이거의 한 반 이하 정도. 반 정도. 그리고 나 감자 맛도 많이 느끼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대등하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진짜로. 예, 어느 것을 해도 맛있어요. 근데 오늘은 비지가 테마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반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비해서 얘가 반 정도. 예.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설명을 또 드릴게요. 요것들은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향신료들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오늘 메인이 되는 커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커리 싫어해, 나 커리 고로케 싫어 그러면 넣지 마세요. 근데 이걸 넣으면은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한테 해드릴 거 이제 오늘 오전에 막 준비하면서 막 튀어가고 하면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커리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커리를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넣지 마세요. 그래서 이건 옵션이에요, 사실은. 근데 오늘은 약간 저희가 커리 고로케 풍으로 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뭐 채소 부위용, 뭐 베지 스톡, 채소 스톡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떤 채소를 가지고 감칠맛을 낸 걸 갖다가 응축을 시켜놓은 그런 가루들이에요. 그래서 뭐든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시중에 보면은 뭐 버섯 감침이 막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동물성이 안 들어간 감침이 종류나 이런 것들이면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고 아마 레시피보다 제게 조금 적어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걸 약간 더 응축한 거기 때문에 더 소량을 써야 돼 갖고 너무 많이 쓰면 짜니까. 그래서 준비한 것뿐이니까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끔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또 소금. 소금은 어쩌면 안 넣으셔도 있어요. 왜냐면 베지 스톡에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싱겁게 드시는 거 안 넣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후추. 후추도 뭐 싫어하시는 거 안 넣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후추죠. 후추 맛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약간 달달함을 줄 수 있는 제가 그냥 설탕이라고 했는데 사실 설탕보다는 이런 가공이 안 된 원당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그러면은 뭐 우리 그런 뭐죠? 그런 뭐 액체로 된 거 뭐 있죠? 뭐 메이플 시럽이나 뭐 플락토 올리고당이나 뭐 그런 거 써도 돼요. 물엿 뭐 이런 거 써도 돼요.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돼도 상관은 없지만 그렇게 되면 여기에 또 비율, 액체 비율 때문에 이 반죽에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거는 또 조절을 하시면 또 괜찮아요. 괜찮기는 해요. 그래서 난 죽어도 이 가루로 된 이걸 못 먹겠다 그러면 그거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 나중에 가루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에 여기에 또 비건 마요네즈가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거는 시중에도 팝니다. 그냥 뭐 소이 마요라던가 그다음에 그냥 뭐 온라인에서도 뭐 아주 그냥 여러 종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간편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 이거 없다 급한데 그러면 아까 뭐죠? 두유하고 레몬즙을 쓰세요. 대신. 네,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채소인데요. 채소도 여러분이 넣고 싶은 뭐 당근이 좋으면 당근을 다져서 넣어도 되고요. 여러분이 넣고 싶은 걸로 막 넣으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통 흔히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요 양파 다진 것과 요 캔 옥수수인데요. 이것도 이제 뭐 유기농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팔아요, 요즘.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완두콩 삶아놓은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좀 약간 시그니처 같은 그렇게 들어가는 채소인데 이거 이외에도 당연히 넣어도 됩니다. 아무거나 넣고 싶은 걸 넣으셔도 돼요. 어울리게끔 대신. 그래서 이렇게 오늘 들어가게 되고 자,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좀 불을 켜고 여러분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식용유를 좀 두르고요. 네, 지금 하셔야 될 게 먼저 채소들. 여기 들어가는 채소들 있죠? 자, 요거 3개 하고 다음에 요거 커리가루 그다음에 설탕은 지금 넣으셔도 되고 나중에 넣으셔도 되는데 좀 요리가 익숙지 않으시는 분들은 지금 단계에서 설탕을 넣어버리면은 타요. 네, 설탕처럼 타버리기 때문에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거 베지 스톡이라고 했던 이거 있죠? 네, 요거를. 그래서 요렇게 보이시나요? 요렇게 5개. 네, 요 3가지 채소와 커리와 요 베지 스톡. 요렇게를 먼저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파를 넣으시고요. 그냥 다 같이 넣으세요. 그리고 양파는 언제까지 볶아야 돼요 하는데 막 계속 볶으시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좀 볶아주세요, 먼저요. 왜냐면 이게 물기가 조금 나온 다음에 요 가루들을 넣어주셔야지 좋거든요. 지금 단계에서 그냥 확 넣어버리면은 이 커리가루 같은 경우는 막 뭉쳐버려요. 네, 그래서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양파 맛을 조금 느끼고 싶다 그러면은 사실 이 정도에서도 불 꺼버려도 괜찮아요. 네, 근데 저는 약간 투명해지기 직전, 예, 그게 뭘까? 네, 투명해지 보이세요? 네, 안 보인다. 네, 근데 약간 얘가요 느끼세요. 그걸 딱 보면은 처음에 하얘했는데 약간 투명해지려고 막 해 이럴 때가 있는데 요것도 솔직히 취향이에요. 네. 어떤 분은 아예 그냥 이걸 그냥
저기 갈색이 될 때까지 볶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도 되게 맛있어요. 상관없어요. 실수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커리가루 먼저 넣어줄게요. 넣어서 잘 이제 섞듯이. 자, 이때는 이제 불을 줄여주세요. 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베지 스톡을 넣는데 베지 스톡은 또 이것도 여러분이 적당량 이제 원하시는 짠 기로 하는데 이제 이거는 이쪽에서 소금을 따로 넣고 싶지 않으시면 얘를 좀 강하게 하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섞을 거기 때문에. 네, 그만. 다 됐습니다. 네, 다 됐고요. 이거 준비를 조금 시켜놓을게요. 옆에다가 좀 시켜놓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준비한 요 비지를 먼저 넣으시고 감자를 넣으시고 저 선생님 중에 이거 배우실 때 감자를 먼저 넣으면 안 돼요. 근데 왜 안 됩니까? 네, 제가 넣는 순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다 섞을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것들을 섞기 전에 일단 감자하고 비지가 잘 섞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먼저 좀 섞어줄게요. 잘 손으로. 그리고 뭐 숟가락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은 숟가락으로도 하시는데 아무래도 손으로 하는 게 반죽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반죽해서 손으로 이제 또 성형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요 정도 된 다음에 약간의 볶아 놓은 거. 자, 이거를 손으로 막 해야 되잖아요. 뜨거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숟가락으로 이걸 볶았던 숟가락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잘 일단 감자랑 얘가 먼저 잘 섞였는지를 확인을 하고 아까 커리를 넣으셔도 안 넣으셔도라고 했는데 이 향을 맡으니까요. 아무래도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 향이 너무너무 황홀합니다, 진짜. 자, 그리고 참 제가 지금 여기 보여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그 비지를 사게 되면은 지금 얘처럼 이렇게 뭔가 까만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 껍데기예요. 네,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끔 뭔가 검은 게 뭐가 들었는데 이게 뭐지 하시고 놀라지 마시고 원래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넣을게요. 취향껏. 자, 저는 후추 좋아하니까 그냥 여기 있는 거 다 넣을게요. 네. 후추는요, 솔직히 많이 넣어도 되고 커리를 넣을 때는 조금 덜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제 커리가 매운맛이기 때문에. 자, 섞어주고. 자, 그 다음에 설탕. 요거는 약간 달콤하게 해주려고 넣는 건데 이것도 싫으면 넣으시지 않아도 돼요. 네, 안 드셔도 되는데 사실 설탕이 단맛만 있는 게 아니라 감칠맛을 내는 데 도움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만 넣을게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한 반숟갈? 차숟갈로 반숟갈 조금 넘게 넣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요네즈를 넣어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요네즈도 더 많이 넣으셔도 돼요. 이거보다도. 근데 그러면 이제 반죽하는 게 또 힘들어지시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반죽이 너무 물러졌어요. 해바다가.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 방법이 있죠. 얘를 살짝 냉동을 하세요. 냉동을 하면은 얘가 성형하기가 쉬워져요. 그때 얼른 대신 녹으면은 끝이니까 빨리빨리 이제 그 차가울 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다시 손으로 하고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보셨겠죠? 소금을 안 넣었어요. 일부러 아직은 맛을 본 다음에 하려고요. 그래서 제 취향껏 자 한번 맛을 보시고 이렇게 해서 네.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소금을 처음부터 있는 분량 없는 분량 다 넣으면은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감자를 더 삶아갖고 더 넣고 막 양이 이만해져요. 나중에 하다 보면. 그러니까 항상 소량을 넣고 넣지 마시거나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서 자, 요 정도만 넣을 것 같아요. 지금. 자, 했는데 아까 전에 그 너겟보다는 당연히 얘가 더 부드러워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네, 너무 뻑뻑하면은 고르가 또 되게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전 좀 아쉬운 게 이건 분량 저기로 넣었지만 저는 또 이런 마요네즈 이런 것들을 또 이런 고소한 맛을 좋아해갖고 마요네즈를 조금 더 넣어도 성형하긴 힘들겠지만 좋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그 정도의 맛이지만 그래도 너무 맛있어요. 네. 그래서 다 됐습니다. 다 됐고요. 자, 이걸 하면서 또 준비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빵가루에다가 묻힐 거예요. 빵가루를 준비하는데 또 하나 준비해야 되죠. 자, 이게 반죽을 해가지고 반죽을 해서 여기 바로 하면은 붙기는 붙어요. 근데 튀기면서 다 또 떨어지기도 해요. 자, 그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있을까요? 그 튀김물을 묻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튀김물 하면 뭐죠? 달걀이었죠. 달걀물인데 비건들은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쌀가루를 이용해요. 찹쌀가루도 괜찮습니다. 근데 좀 약간 쫀득쫀득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 구우면은 이제 보통은 쌀가루, 맵쌀가루 있죠? 거기에다가 소금 살짝 넣어가지고 이제 물을 풀어서 비건 달걀물을 만들어줄게요. 튀김물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만들어서 좀 저어줄게요. 어느 정도의 물기로 젓는지. 네. 이게 또 너무 띡하면은 반죽하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거 물을 넣으실 때 한꺼번에 다 넣지 마시고 조금만 넣은 다음에 이렇게 하셔야지 이게 이제 그 덩어리가 안 생기는데 사실 얘는 밀가루가 아니기 때문에 덩어리가 그렇게 잘 생기지는 않아요. 자, 이 정도 됐는데 좀 물 더 넣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또 이 맵쌀가루도 어느 정도의 수분을 머금고 저기를 했냐에 따라서 물 조절이 다르기 때문에 레시피대로만 하지 마시고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될 때까지냐? 달걀물 정도, 이렇게 달걀물 같다라고 할 정도만 되면 돼요. 그래서 쪼르르르르 흐르는데 너무 물 같지도 않고, 네, 어느 정도 적당히 농도가 있는 요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네, 요 정도 먼저 이렇게 하면 달걀물 전 됐죠. 네. 그래서 이거를 준비를 해주시고 이제 묻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이것도 무슨 얼마나 크기로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취향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모양으로 할게요. 그래서 한 주먹 좀 넘치게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보통 그렇게가 약간 타원형으로 생겼죠, 걔도. 네, 그래서 한번 타원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좀 톡톡톡톡 두들겨주면 펴집니다. 네. 그리고 얘는 아까 쟤랑 달라서 물기가 많기 때문에 갈라짐 이런 거는 잘 없어요.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또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제가 이거 하나만 만들어가지고 하고 여기 이게 넣으면 또 꺼내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이 튀김물 할 때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지는 거서 튀김물을 갖다 입히실 때는 이렇게 들고 네. 이게 숟가락으로 좀 입혀준다는 생각으로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걸 하는 거는 뭐 바삭해지는 것도 당연히 그런 효과도 있지만 이 빵가루 묻히려고 하는 거가 더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쭉쭉쭉 굴려주시고요. 네. 넣어주셔서 자, 어느 정도 묻었으면 들어서 또 꾹꾹 그냥 살짝 꾹꾹 누른다고 생각하면 얘네들이 쏙쏙쏙쏙 묻고 또 박히고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얘도 아시겠지만 이미 다 익은 아이가 들어갔어요. 그죠? 아까도 양파랑 뭐 다 그냥 익혀가지고 넣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겉에만 보기 좋게 잘 바삭바삭 구워지면은 장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까 고로케랑 자 여기 만들어 놓은 거 있었죠? 너겟. 이게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지금 한번 튀겨볼 건데 빵가루가 막 떨어지는 고로케보다 같이 동시에 하실 거면 너겟 쪽을 먼저 튀기시는 게 좋고 제가 지금 튀긴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튀기듯이 구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아까 잠깐만요. 불을 넣으시고 손을 조금 씻을게요. 잠시만요. 뭐 질문들이 있나요? 뭔가?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만들 때 질문을 잘 볼 수가 없어서. 자, 튀기듯이 굽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기름을 조금 넉넉하게 넣으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튀기지는 않지만 튀기는 효과가 나게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바닥이 살짝 한 1mm, 2mm 정도 놓으면은 잠기겠네 싶은 정도까지. 그래서 이게 안 보이시구나. 자, 어느 정도냐면은 이거를 딱 들었을 때 여기에 이 너겟에 한 5분의 1 정도가 잠길 정도? 네, 그 정도의 높이. 마찬가지로 얘도, 고로케도.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로케랑 너겟을 동시에 하실 때에는 빵가루가 막 떨어져서 지저분할 수 있는 고로케를 나중에 하시고 얘를 먼저 할게요. 네, 한번 넣어봐서 좋습니다. 자, 우리 올라왔고요. 조심조심 하셔서 넣으셔주세요. 네. 그래서 앞, 뒤 한 번만 하시면 돼요. 옆에 막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네. 다 잘 됩니다. 알아서.
그래서 요걸 뒤집개로 아니면 이제 젓가락 같은 걸로 하시면 되는데 색깔이 이제 황금색으로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아예 같이 할까요? 여기 자리가 하나 남아서 같이 해도 될 것 같아요. 하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너무 이 빵가루, 밀가루 이런 거 쓰면은 참 여기가 지저분해져요. 그쵸? 자, 그래서 얘도 같이 넣을게요. 아마 이제 그렇게는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보이시나요? 지글지글 잘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센 불로 하면 보통 한 180도에 더 높은 온도일 거예요. 왜냐면 얘는 바로 철에 닿잖아요. 그죠? 기름에 둥둥 떠서 튀기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줄여줄게요. 네, 갑자기 확 줄이시면 안 돼요. 왜냐면 기름은 갑자기 온도가 낮아지면 어떤 그 대상물에 촥 하고 달라붙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네,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겉에만 좀 바삭하게 하면서 그다음에 안에도 이제 지금 막 따뜻하게 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하자마자 먹는 게 가장 맛있죠. 사실은.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빵가루가 있는 얘 같은 경우가 아마 전분을 묻힌 경우에는요, 잘 안 타요, 사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괜찮은데, 얘는 벌써 이제 좋게 아주 황금색이 잘 돼서, 고로케를 먼저 뒤집어 줬습니다. 보이세요? 요 정도 될 때까지. 네. 지금 향이 엄청 좋아요. 겉에만 익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너겟도 뒤집어 줄게요. 조심조심. 너겟을 조금 더 할게요. 네. 이게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네네네. 아, 카레. 아니요. 오뚜기 카레나 이런 거에는 그 동물성 시즈닝 막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온라인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종류가 팔아요. 아주 그냥 뭐 막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커리에도 허브, 각종 향신 허브 이런 것들이 거의 30가지 이상이 블렌딩 된 거거든요. 제가 지금 뒤집어 줬습니다. 얘기하면서. 네. 요 정도 색깔이 좋아요. 이게 딱 고로케랑 비슷한데 고로케는 이제 다 됐을 것 같아요. 이쪽이 더 네, 좋아요. 한 번 더 뒤져주고, 자, 고로케는 이제 다 됐습니다. 2개 할 걸 그랬네요. 오늘 도시락에 2개 들어갔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저기 될 것 같아갖고 하나를 들이빚었는데 아주 맛있게 잘 튀겨졌어요. 네. 이렇게만 해도 튀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기름을 갖다가 낭비 안 하셔도 되고. 자, 그리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저도 모르게 그랬는데 이거를 건지실 때 여러분 만약에 튀기신다면 튀기는 팁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잘 하시는 거 들어갖고 갑자기 막 털어 흔들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이거를 건지실 때는요. 이렇게 해서 벽에다가 이렇게 대서 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거를 갑자기 식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털면은 이제 기름을 털려고 그러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되시면은 얘가 갑자기 그 온도가 확 낮아지면서 기름이라고 하는 거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얘가 이제 되었을 때에는 기름이 확 흡착을 하는 그런 격이어서 괜히 기름을 더 먹게 돼요. 그래서 더 군내가 날 수도 있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조심하시기 위해서도 이렇게 하는 이것도 왜 이렇게 하느냐? 기름은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을 더 이쪽이 지금 건지면 얘는 식었으니까, 어느 정도 식었으니까 요 밑에 이제 더운 부분으로 기름이 다 빠져나가라고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그렇게 건지셔야 돼요. 막 털고 이러시면 안 돼요. 네. 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얘도 이제 다 됐습니다. 네. 이렇게. 자, 그러면, 그리고 또 여러분 보시면, 다 됐다. 그리고 끄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름이 뭐 한다? 와! 하고 여기 다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건지시고 나서 온도를 유지하시고 난 다음에 끄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커요. 하시게 되면. 여러 개를 하시게, 이거 막 던지고 난리 났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맛있게 다 됐어요. 약간 탄 모양.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꺼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름을 쓰실 때는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 되었고요. 자, 그러면 이걸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 사실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맛있는데 이제 저희가 여기를 약간 치우고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쓰는 소스는 별거 없어요. 너겟 하면 뭐죠? 뭐 마요네즈나 뭐 케찹. 네, 시중에 케찹들은 웬만하면 다 비건이니까. 네, 그다음에 아까 전에 비건 마요네즈 많다고 했잖아요. 그걸 섞어서 뭐 오로라 소스인가요? 그렇게 만들어도 괜찮고. 네. 그다음에 얘는 뭐냐? 여러분 시중에 비건 돈가스 소스가 다 있어요. 그래서 비건 돈가스 소스는 뭐냐면 뭐 가다랑어라든가 이런 생선에서 유래하는 감칠맛이 안 들어간 그런 소스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구매하셔서 하면은 제가 볼 때 우스타 소스 맞아요. 예, 우스타 소스, 돈가스 소스 이런 거랑 발라서 먹으면 되게 맛있으시고 그 다음에 없으면 뭐 케찹, 네, 케찹으로 드시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스를 이제 우스타 소스 하나, 뭐 돈가스 소스라 그러죠. 그거랑 그다음에 케찹을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세팅을 여기서 하고서 하는 거죠. 네,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케찹, 우스타 소스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네, 고로케를 갖다 이렇게 놓으시고 제가 지금 미처 밑에 도시락에는 있는데 이렇게 이파리 네, 그래서 초록 이파리를 하나 이렇게 깔아주시거나 아니면 양배추를 막 채 썰어 갖고 같이 놔두시면은 되게 더 좋겠죠. 미처 저희가 도시락 준비하느라고 저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비건 너겟과 비건 크로켓 그렇게 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와 질문들이 있으신데 네 커리는 아까 말씀하셨고 채소 볶을 때 기름 안 넣었어요. 왜냐면 기름을 안 넣으셔도 되는 팬이 있잖아요. 그게 있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근데 여기는 제가 모르겠어서 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붙지 말라고 살짝 넣었어요. 아니면은 다시마물을 우린 그거를 이제 기름 대신에 쓰셔도 괜찮고. 네. 그다음에 뭐 어떤 마요네즈 대신 두유와 레몬즙이 뭐 안 보이는데요. 그다음 레몬즙을 사용할 때 비율과 네, 그 두유를 사용할 때도 똑같이 질퍽하냐 아니냐, 내가 이거를 허용할 수 있냐 없느냐, 네, 그거를 기준으로 두유를 넣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두유하고 이 레몬즙을 같이 넣는 이유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마요네즈가 시큼하잖아요. 네, 그걸 갖다가 같이 표현을 해주려고 넣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 싫어하시면 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비율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여러분이 원하시는 비율로 하시면 이렇게 계속 이거를 본인의 맛을 찾을 때까지 막 드셔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채소 볶을 때 후라이팬에는 그다음에 없나요? 네, 제가 다 설명을 너무 잘해가지고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뭐 어쨌든 지금 네 이렇게 돼서 오늘 판매하고 있는 도시락을 우리 선생님께서 보여주시려고 가져오신 것 같은데 설명을 조금 드릴까요? 네. 이게 오늘 제공될 도시락입니다. 네. 메뉴 설명 한 번만 해주실까요? 네, 요거는 100% 현미밥이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그린빈스라 그러죠, 줄콩, 네, 우리나라 그거랑 그다음에 오늘 이제 그 옥수수를, 옥수수를 갖다가 이렇게 같이 이제 그 비건 버터랑 그다음에 갈릭 파우더를 넣어가지고 같이 볶아 왔어요. 네, 그다음에 얘는 뭐냐면은 당근 오렌지 샐러드인데요. 당근을 채 써는 채면기 아니면 그냥 채 써세요. 네, 채 썰어가지고 오렌지 즙에다가 담그는데 오렌지 즙에 넣는 거는 별거 없어요. 그냥 후추랑 소금만 넣어요. 그래서 오렌지 즙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하룻밤 마리네이드를 하는데 저희가 여기 까만 거는 뭐냐면 건포도예요. 이거는 건 과일 아무거나 요즘 크랜베리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크랜베리 넣으셔도 맛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하룻밤 절인 오렌지도 들어있어요. 여기 오렌지도 껍데기를 까가지고 넣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아주 오늘 튀김이 많으니까 상큼하게 입가심 하시라고 상큼한 걸 넣었어요. 네, 그래서 요거 있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 이건 두 개는 오늘 만든 거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시금치하고 그 뭐죠? 토마토하고 해서 달걀 넣어갖고 막 스크램블 하는 그 요리 아시죠? 그거를 생채식으로 저희가 로푸드도 한다 그랬잖아요. 생채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다 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쓰여진 요거는 이제 캐슈넛과 그다음에 옥수수와 그다음에 이제 블랙솔트라고 하는 히말라야 블랙솔트 이게 황 냄새가 나요. 그게 달걀 냄새가 나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섞어가지고 그냥 생으로 무친 샐러드예요. 요거는. 그래서 시금치랑 토마토랑 다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근데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간단하게 캐슈넛과 그거 세 개만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묻혀가지고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오늘 마련된 거는 이런 식으로, 네. 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저희 이제
도시락 수령하러 가야 돼서 마무리를 할까 해요. 혹시 궁금하신 점 더 있으신 분들 있을까요? 있으시면 지금 빨리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고 마무리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선생님께서 차근차근 설명 너무 잘해주셔서 맞아요. 좋았다고 네. 아까 댓글 확인했는데 네네네네. 확인 못하신 것 같아서.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 보여요. 너무 빨리 네. 올라갔죠? 네네. 잘 안 보여요. 막. 네. 자, 저희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선생님? 네. 네. 오늘 혹시 어떠셨어요? 오늘 아무래도 네. 이제 라이브니까 놓치는 거 없나, 실수하는 거 없나, 이거 신경 쓰면서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거 보이지도 않고 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비건으로 얼마든지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거 오늘 증명해 드렸으니까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시피 무시하시고 본인이 원하는 취향대로 바꿔서 넣을 수 있는 거 다 바꿔서 넣으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하니까.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